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형입니다. 눈 성형은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도 짧습니다. 가장 보편화된 성형 수술이기도 한데요. 쌍꺼풀, 트임, 안검 성형 등 필요에 따라 효과적인 성형술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의 이모저모에 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이로 이미지 개선 효과가 큰 눈 성형.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내게도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눈 모양과 필요성에 따라 성형 방법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눈 성형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병원을 찾는 분들 가운데 이 눈 성형을 원하는 이유가 연령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끼셨던 바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당연히 젊으신 분들은 미용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많겠죠. 이를테면 뭐 눈동자를 키운다든지 눈을 가로를 길게 만들어서 시원스럽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능적인 문제. 이를테면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뭐 눈꼬리가 물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많이 수술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눈 성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크게 뭐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5가지. 예, 네. 가장 많은 것이 뭐 대표적인 게 쌍꺼풀이죠. 네. 예, 우리 같이 몽고계통의 사람들은 헛꺼풀이라고 하는 쌍꺼풀 없는 이런 눈꺼풀입니다. 그래서 헛꺼풀이기 때문에 피부가 눈꺼풀의 피부가 밑으로 처져서 속눈썹 뿌리를 가리게 되죠. 그래서 눈이 작아 보이고 길어 보이고 또 몽고주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 눈은 매섭고 뭐 차갑게 보이고 졸린 눈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로 쌍꺼풀 수술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쌍꺼풀이 있고 두 번째는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상안검 성형술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죠. 피부가 늘어지면은 꼬리가 무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상안검 성형술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 트임 수술이 있는데요. 눈 가로길이가 짧은 사람들, 짧은 사람들을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것이 트임 수술입니다. 또 네 번째 수술로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이 있습니다. 눈동자의 세로 길이가, 그러니까 눈뜨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약해서 눈동자가 많이 가린다든지 아니면 또 미용 목적으로 눈동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 성형의 5번째가 하안검 성형술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 밑에 지방이 돌출되어서 이게 볼록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 밑에 주름이 심하신 분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안검 성형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눈 성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은데 그중에서 먼저 이 쌍꺼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 쌍꺼풀 수술도 간단한 방법으로 좀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네, 뭐 간단한 방법이라면 역시 뭐 절개하지 않는 방법이 간단하겠죠. 네. 그것을 뭐 흔히 매몰법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몰법이라는 것은 눈꺼풀 피부에 작은 여러 개의 구멍을 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 머리카락보다 작은 이 수술용 실을 넣습니다. 실을 넣어가지고 우리 피부와 눈뜨는 근육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눈꺼풀이 얇은 분들 또 눈꺼풀에 지방이 없는 분들에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또 이것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부위가 빨리 빠지고 빨리 자연스러워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의 힘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들기 때문에 실의 좀 텐션이, 피세 강도가 변한다면은 쌍꺼풀의 모양이 변한다든지 좀 느슨해진다든지 또 풀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큐 쌍꺼풀이라고 알려지는 부분절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꺼풀의 일부를 조금만 절개합니다.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밀려 나온 지방을 여기서 제거해 줍니다. 지방을 제거해주고 쌍꺼풀을 고정하는 방법은 역시 매몰법과 같은 방법으로 쌍꺼풀을 고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 피부가 얇은 분들이, 피부가 처지지 않은 분들이 지방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부분절개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분절개법도 역시 매몰법보다는 풀릴 가능성은 적겠습니다만은 역시 절개법보다는 많이 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이 있게 몰려있는 분도 계신데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눈꺼풀 자체가 두꺼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뜨는 근육이 이완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네. 이들 뭐 절개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네네. 뭐 동양 사람들이 쌍꺼풀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절개법은 이제 피부를 절개합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남는 피부와 근육을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유착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맹물법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절개하기 때문에 부기도 많이 가고 또 우리가 흔히 자리 잡는다 하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눈 모양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쌍꺼풀은 대부분 다 절개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참 이 나이를 불문하고 쌍꺼풀 수술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연령에 상관없이 같은 수술법을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그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데요. 처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처지는 양상에 맞게 원인을 찾아서 수술하셔야 그 좋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젊은 사람들이 쌍꺼풀을 한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리하게 쌍꺼풀을 하면은 오히려 수술하지 못한 것보다 흔히 말해서 수술하고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처진 거를 교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처지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양상을 먼저 분류해 봐야겠죠. 뭐 첫 번째는 이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진 경우, 그러니까 눈썹과 속눈썹 사이 피부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젊은 사람처럼 늘어진 피부를 절제해 나가면서 쌍꺼풀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눈꺼풀이 처졌다기보다는 이 이마가 늘어졌기 때문에 눈썹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아주 좁죠. 이런 분들이 쌍꺼풀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다 하고 나서 버렸다 이런 말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눈꺼풀이 처지는 원인이 눈꺼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마가 늘어나서 눈썹에 내려왔기 때문에 눈썹을 올려주는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또 흔한 경우가 나이가 들면서 눈 뜨는 근육이 같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는 눈 뜨는 근육이 같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같이 보완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진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같이 교정해주는 것이 젊었을 때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눈꺼풀이 처진 것뿐만 아니라 짓물른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죠. 나이 드시면은 당연히 이제 피부가 늘어나니까 특히 눈꺼풀 위쪽에 피부가 늘어날 때는 안쪽보다 바깥쪽 피부가 많이 늘어납니다. 바깥쪽 피부가 많이 늘어나면은 피부가 늘 접쳐 있겠죠. 접쳐 있으면은 이 눈물이 나오면 계속 이 접친 사이에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쓰라리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속눈썹 바로 위에서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면서 조그만하게 쌍꺼풀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눈썹을 위로 올려서 이런 처진 피부를 펴줌으로써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 눈두덩이가 푹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네, 안화암머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두덩이가 꺼지는 분도 있고 또 꺼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꺼지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지방을 띄어다가 이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지방 이식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꺼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안화 안쪽에 있는 지방을 안화 뼈 안쪽에 있는 지방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지방 재배치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뭐 주사기로 이렇게 필러 같은 거 채워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그걸로써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은 좀 안전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눈 주위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사기로 필러 같은 것을 이제 주사하는 경우에 필러 작은 입자가 그 혈관 타고 돌다가 우리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트임이라고 해서 뭐 앞트임, 뒤트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어떤 경우에 그 트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트임은 이제 눈의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짧은 분들이 트임을 하겠죠. 트임에는 앞을 트는 앞트임과 뒤를 트는 뒤트임이 있는데요. 네. 앞트임은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몽고주름이 심하신 분들,
몽고주름, 심한 몽고주름을 제거해서 눈앞에 내양각을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눈을 길게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눈의 뒤를 확장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앞트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러면 눈과 눈 사이가 지나치게 좁아서 앞트임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라든지, 네. 또 간혹 가다가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또 눈꼬리를 내줄 때, 그럴 때 되게 뒤트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붓게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흔히들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뭐 흔히들 뭐 뒤를 5mm 트면은 3mm가 붙고 2mm만 남는다더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뒤트임의 그 환자에 맞지 않는 수술 방법을 정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눈 상태에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수술하면은 뒤트임 후에 유착되는 일을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을 뜰 때 이마에 이렇게 힘을 줘서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 뜨는 네. 게 좀 힘드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흔히들 뭐 안검하수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근육의 힘이 떨어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눈 육꺼풀과 눈동자의 관계는 눈을 정면을 쳐다봤을 때 눈 육꺼풀이 눈동자 위쪽 부분만 살짝 가리는 정도를 정상적인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뜨는 근육의 힘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눈꺼풀이 더 많이 위로 올라가질 않겠죠. 네. 그래서 눈동자를 많이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야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꺼풀이 잘 안 떠지니까, 눈이 잘 안 떠지니까 눈썹을 치켜 들어서 치켜 올려갖고 눈을 뜬다든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턱을 들어서 이렇게 앞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치료는 이 눈 뜨는 근육의 힘을 갖다 보완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고 맨 뒤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을 잡아서 이렇게 접쳐준다든지, 접쳐주면 좀 팽팽해지겠죠. 아니면은 절단해서 짧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 눈꺼풀에 눈 위에 빨간 판이 있죠. 건판이라고 하는데 건판을 갖다가 이마 근육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마 근육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술하면은 뭐 한동안은 뭐 저녁에 주무실 때 뭐 눈이 덜컹이 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어떤 수술 방법들은 이 눈꺼풀, 그러니까 눈 위쪽에 네, 대한 네. 건데 네. 아래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아래쪽에 볼록하게 나온 분들을 뭐 심술거져 보인다 해서 심술보라고 힘들게 표현하시는. 심술보? 네, 심술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히는 하안검 지방 돌출증이죠. 되게 이런 것도 이렇게 아랫배가 볼록 나오면은 얼굴이 좀 심술거져 보이고 좀 짓궂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 해서 심술보도 심술주만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술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지방주머니인 거잖아요. 지방주머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잘생기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잘생긴 집안이 있는데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한마디로 노화에 생깁니다. 노화.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생기는 그런 집안들이 있고 잘 생기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거 생기는 원인은 원래 우리 안구는, 이 부드러운 안구는 이 딱딱한 뼈 속에, 두개골이라는 뼈 속에 들어있어요.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안구와 딱딱한 뼈가 이렇게 운동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을 때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딱한 뼈에 우리 안구가 부딪혀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 사이에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이 안으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뼈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지방을 싸고 있는 막, 그리고 눈 주위를 우리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그걸 밀어줍니다.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것들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 안에 있어야 할 지방이 밖으로 빌려 나옵니다. 빌려 나오니까 이렇게 심술보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술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화에서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악골 발달에 미약하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런 심술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물론 이것을 제거해 주는 게 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 치료 방법인데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피부를 절개하느냐, 절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을 하안검 절제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합니다.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서 피부를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아까 돌출된 지방을 제거한다거나 재배치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남는 피부와 근육을 절제해내겠죠. 이 방법은 좋은 것은 남는 피부를 같이 절제해낸다는 것이 저쪽 그냥 주름이 줄어들겠죠. 또 두 번째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법은 눈밑 지방 교정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레이저 지방 재배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뒤집어 보면 빨간 판이 있죠. 빨간 판은 건판이라고 하는데 그 건판을 일부를 절개합니다. 일부를 절개해서 이 절개된 구멍을 통해서 밀려나온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저 하안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흉터나 붓기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당연히 뭐 수술하시는 분들은 절개하시는 분들은 뭐 흉터나 붓기에 대해서 걱정하시죠. 근데 하안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흉터 가지고 크게 염려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붓기는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다소 붓습니다. 3일째부터 붓기가 빠지고 되게 4일째에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는 되게 유출하는데 큰 불편 없을 정도까지 되게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되게 일주일 정도면은 되게 화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되게 이렇게 눈에 흉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호전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안검 절제술에 흉터나 부위 가지고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이 하안검 절제 수술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고 그 환자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이 그 하안검 외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졌다고 하죠. 수술에 까졌다고 하죠. 이런 증상들인데요. 이렇게 하안검 유반이 생기는 그런 원인은 수술할 때 지나치게 피부를 많이 절제해놨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지방을 많이 절제해낸 경우에도 이렇게 하안검 유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술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가 상처가 아물면서 수축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수축되는 과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안검 유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람이 불을 때 눈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니까 많이 불편하시고요. 또 세수할 때 비눗물이 눈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진짜.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교정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적절하게 해결이 됩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면은 이 눈밑 지방 부위와 안와 뼈 사이에 이 눈물코랑 작은 이 초상달망의 폐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폐인 부분을 남아있는 눈밑 지방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폐인 부분을 채워주는 그 방법을 갖다가 지방 재배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 밑에 약간 폐에 있으면은 이것이 다크서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고 칙칙하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시켜 주는데요. 이 눈 밑에 남아있는 지방만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눈물 고랑을 채우기에는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서 지방을 떼어다가 이식해주기도 하고 또 간혹 이 눈 밑에 이 지방을 이렇게 채워주는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필러가 나와 있는데 그런 필러를 사용해서 교정하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권 원장과 함께 눈 성형의 다양한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눈은 나이가 들면서 모양도 크게 달라지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겪게 되죠. 40대 이후 눈에 나타나는 기능적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노안과 백내장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밤낮을 구분하지 않는 이 생활 행태의 변화로 좀 더 젊은 연령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노안과 백내장은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간과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둘 다 눈이 침침하고 초점이 흐려지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백내장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빛 번짐이 심해져서 눈부시다고 느끼는 일이 많은데요. 노안이겠거니 이렇게 짐작하고 치료를 미루면 백내장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또 합병성 녹내장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